6.3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우리 동네 찐 프로 일꾼 찾기 2016 일잘러 프로젝트. 벌써 14번째인 것 같은데요. 14번째. 김포시 대전환의 이회수 후보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회수 예비 후보라고 그래야 되겠죠? 또 이거 후보라 그러면 또. 민주당 예비 후보. 예, 민주당 예비 후보. 회수 후보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이재명 정부 시대에 예. 김포시장이 되어서 예. 우리 이렇게 멈춰져 있고 이렇게 후퇴하는 우리 김포시를 대전환을 시키고자 이렇게 출마한 그 민주당 예비 후보 이해수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오랫동안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 이렇게 출신으로서 이제 민주당에 와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대선 시기에는 우리 당대표 이렇게 특보로서 그리고 이 선거 때는 또 대통령 후보 대외협력 특보 단장을 또 역임하면서 이 집권 전략을 같이 좀 짜면서 뒷받침했고 특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그리고 수도권 예. 특히 경기 이렇게 예. 낙후된 우리 경기 서부와 북부 쪽에 예. 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균형 성장 이런 전략들을 같이 좀 다듬고 이런 짜는 역을 쭉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찐 일잘러를 저희가 이렇게 모셔온 건데요. 그런데 진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의원 생활도 하셨었죠? 아니 저는 이제 예. 그 시에서 저 지역에서는 예. 시의원이나 도의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그 시간에 예. 오랜 세월을 예.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아, 시민사회 단체들과 전국 함께. 단위에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고 예, 예.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해서 예.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오는 그 갈등 조정 또 예. 사회혁신 전문가라고 이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 조정 전문가. 네. 예.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 전문가. 소리 소문 없이 중재해 오시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꾸준히 쌓여가지고 국가 전략을 준비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지역에서는 어떻게 전맥시킬 수 있는지 지금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분인데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후보 적합도 1위를 하셨어요. 야, 17% 후보 적합도를. 데일리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예,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좀 1차는 8명을 가지고 했고 예. 그중에 이렇게 결선이 진출이 예상되는 4명을 또 했습니다. 예. 이거를.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제가 5차 범위 내에서 4등을 했고 오차 보면 4등. 네, 그리고 이제 그 4명 올라간 데서 다시 이렇게 이제 2차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단연 선도 1등을 한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통합력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용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김포의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2023년 2월에 김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포는 정체되고 이렇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시장은 갈등의 리더십이 아니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역을 묶어야 되는데 예. 지역을 갈라치게 하고 힘들을 모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거는 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의 뭐 60%가 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김포가 수도권 서부의 중심 도시로서 인근 도시와 부천이나 계양, 서구 검단 이런 부분들하고 협력해서 함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또 교육 이런 문제들을 함께하기 위한 어떤 협력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한데 네. 사실 김포는 그 중요한 시기에 예. 이 대전환의 시기에 예. 4년을 허비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 아픔이 있고 참 제 몸이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제 네. 고향이기도 하고.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김포를 가리켜서 뭐라고 요즘에 얘기하냐면 젊은 부부들이나 예전에는 젊은 부부들이나 또 그
청년들이 그래도 서울과 가까워서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그냥 차로 운전해서 가면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김포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가기 싫은 도시, 이사 가기 싫은 도시 1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통이에요, 교통. 골드라인 이거 한번 타고서는 도저히 김포 못 가겠더라. 막차인데 이래요, 저기 막차인데. 공항이죠? 네, 김포공항에서.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네. 타고 들어오는데 봐 11시 27분이잖아요. 30분이 막차야. 네. 뭐 혼잡도가 230%, 예. 250% 그러니까. 뭐 그거 아직도 이래. 그러니 김포에서 뭐 재밌게 삽시다 이렇게 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회수 후보가 교통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경기도의 최대 문제가 사실 교통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교통공사를 예. 이렇게 설립하라고 지시를 해서 예. 경기도의 이 승용차보다 예. 편리하고 편한 이 대중교통 시대를 열자. 예. 그래서 그 교통공사 설립되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초대 예. 상임이사로 파견됐고, 그랬군요. 네, 그리고 나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경기도 교통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버스 문제. 예. 그래서 이 경기도의 광역버스나 시내버스에 이르기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준공경제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 데들은 이 똑버스라든지 예, 이런 예. 미음버스, 예. 그래서 수요 맞춤형 버스라 그러죠. 예. 이걸 통해서 이 간선과 지선을 연결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시민들의 도민들의 그런 교통 기본권을 확충하는 예.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3년 동안에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특히 우리 장애인들 보면은 장콜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렇게 31개 시군 단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권 그 지원 센터를 또 만들어서 이런 예. 작업들 3년 동안에 일들을 좀 해왔고, 예. 그래서 이 하여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여기 김포나 이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경기도 이런 이 철도 교통행정과 연관해서 계속 이것들을 또 살펴보고 방법을 이렇게 찾아왔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딱 되셔서 경기도에서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회수 예비 후보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특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정말 잘 수행해내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근접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그렇죠. 받았죠. 그렇죠. 거의 10분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더 줄어들었다고요? 네. 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실제로 수행해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회수 후보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이 하고 싶은 정책을 특명을 줘서 수행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정책 멘토라고 하시는 우리 네. 이한주 원장님이 이제 경기연구원 원장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행안부 장관이셨던 우리 윤호중 장관이 그 당시 이제 우리 당의 원내 대표였었는데 네. 이 경기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버스 문제를 대중교통 문제죠. 그래서 저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저를 어쨌든 경기교통사에 이렇게 그 적임자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어쨌든 한 3년간 그 일을 이게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일산대교 문제, 경기 버스 라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코로나 시기라 이게 우리 이제 이재명 지사님하고 만날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네. 주로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네. SNS로 주고받으면서 보고하고 예. 또 이렇게 상의를 이렇게 좀 하면서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과 신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임기를 마치고서 이재명 네, 당대표 특보를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그때 당시. 대선 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게 대외협력 특보 단장을 맡아서 예.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목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라든지 국민주권, 전국회의 예.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도록 예. 그걸 뒷받침하는 일들을 예. 쭉 했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요. 자, 이 지금 김포의 교통 문제 딱 화두를 던져놨는데 김포에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그 교통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김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김포가 지금 이렇게 50만이 넘는 대도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요. 예. 또 앞으로 또 10만이 넘는 그런 그 컴팩트 시티라고 예. 그런 또 도시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김포는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5호선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뭐한 6, 7년 걸린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서울시나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인천시하고 아주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예.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착공을 해서 조기 완결을 시켜야 됩니다. 예. 조기 건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031년 한 1년을 더 앞당겨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게 중앙정부나 주변 그 이렇게 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이렇게 5호선 문제들을 해결을 좀 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단 1년이라도 좀 줄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재 이게 가능할 겁니다. 이게 인천 2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거. 아, 예.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하철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애초에 나갈 때부터 분산시킨다는 거죠. 그런 나가는 거죠. 라인들을. 네, 그런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김포와 이제 김포를 보면요. 인천 경제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한 30%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로 가는 게 한 70%. 그래서 이게 인천 2호선과 서울 5호선이 김포로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여기 김포에서 올림픽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48번 공항국도로 가는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이걸 분산시키면서 현재 김포 골드라인의 그 우리가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뭐 7년, 8년 걸린다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서 이걸 5, 6년, 적어도 한 5년 안팎에 이걸 해결하는 것이 김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병목 때문에요. 병목. 그러니까 그 올림픽대로 나가는 김포 한강로 쪽은 방화동서부터 완전히 서 있고요. 그쪽은. 그 모든 인구가 뭐 김포에서 강화에서 고촌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인구가 거길 통해야 돼. 서울로 가려면. 심지어 인천 갈 때도 일단 방화 쪽을 갖다 경유해가지고 저 부천이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할 때까지는 무조건 차가 막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른 데로 유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인천 쪽의 경제권이라고 하면서 인천으로 가려고 치면 또 순환도로 뭐 이런 데가 미어져. 그래서 특히 인천 빠지는 그런 고속도로까지 그 이후에 판교 중동 빠지는 그 길까지는 진짜 항상 정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데로 유도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천 넘어가는 오히려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새로 생긴 거. 그거는 늘 널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인접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도로는 있는데 도로가 어떤 면에서는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현재 이제 그런 부분도 지난 22년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이제 떠나기 전에 예. 경기도가 승인했죠. 예. 그 2035 김포시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이 수도권 서부에 이 김포의 전체적인 그 광역교통망들을 어떻게 재편할 건가? 재편할 것인가.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서부권이 다 따로따로 놉니다. 맞아요. 김포도 보면은 원도심 따로, 신도시 따로, 농촌 따로, 산업단지 따로, 또 그다음에 또 김포하고 검단 따로. 맞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주변 도시하고도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낙후돼 있는 네. 경기 남부와 달리 네.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그 정치 효능감을 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기대와 희망에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좀 이렇게 해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지만 이재명과 따로 노는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되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을 만들어보고 또 실행해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서 김포에 이재명 정책들을 마구 와서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사진 아까 보니까 굉장히 이쁜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드님 결혼식 때 난 네. 정말 저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 이회수 후보 예비 후보님은 초대를 받으셨더라고 결혼식 때. 나 이거 되게
부러워가지고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예, 당선되시고 나서 결혼식 때 초대받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야, 저 사진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않았던 사진인데요. 와, 예? 이 사진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네, 야. 6월에 그날 이제 우리 그 아드님 결혼식, 그렇죠. 결혼식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날 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좀 함께 이렇게 했었던 거고, 좀 사실은 공개를 안 했던 사진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건 또 무슨 사진이에요? 요 사진은 예. 저희가 이건 24년 이제 총선 끝나고 주로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그리고 당원 주권 운동과 이렇게 국민 주권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총선 끝나고 예. 같이 이렇게 해단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더민주 혁신의 길이라고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 모임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오셔서 같이 격려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해줬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옆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김포에 심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김포의 교통 문제 중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계양에서부터 강화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를 통과만 하지 실제로 김포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도로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도움이 되죠. 도움은 돼요? 네, 도움은 되죠. 이게 이제 주로 계양에서 예. 김포를 거쳐서 그래서 강화로 가는데 예. 그러면 지금 48번 국도 외에는 철도도 없고 그다음에 맞아요. 다른 도로도 없어요. 예. 일부 뭐 저쪽에 이제 우리 이제 초지대교라고 해서 예. 그걸로 가는 길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주말이면 다 막혀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화물차라든지 영업용 차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계양에서 김포를 거쳐서 강화를 가는 이 고속도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는 있는데 예, 의미가 있군요. 이 김포 구간이 지금 신도시를 관통합니다. 지금 신도시를.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한강 신도시에 컴팩트 시티라고 예. 지금 한 10만 인구 10만 규모의 한 220만 평 됩니다. 예. 근데 그 도시를 관통하는 그 도시를 갈라나요? 네, 그렇죠. 우와. 그걸 지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주민 대책위도 만들어져서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뭐 김주영 의원, 뭐 박상혁 의원에서 또 우리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 터널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현재 그 LH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올 연말까지 어떻게 방안을 내겠다고. 그래서 아마 뭐 일부는 지하 터널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예. 아직 이것에 대해서 발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착공식은 했고. 아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 제기들을 해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죠. 신도시는 심각하죠. 예. 이걸 지금 한강 지금도 신도시에 구례- 보면은 예. 구례 마산 이제 구례동 마산동이 있어요. 예. 구례동 마산동 양촌 통진 쪽은 예. 완전히 마치 서울로 따지면 강북처럼 돼 버려요. 잘려져 버려요. 예, 거기 이렇게 내부 이렇게 순환도로 있듯이.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김포도 지금 요새 보면은 앞쪽으로 다 이렇게 마치 서울이 블랙홀처럼 예. 고천 풍무 사후 걸포 쪽으로 집중이 돼요 인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례 마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우울해하면서 일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적어도 그 김포 구간 신도시를 이렇게 분절 도시로 만들면 안 되고 이걸 연결해서 예. 그 사례는 있어요. 우리가 저기 화성시의 동탄 같은 데도 지하했다가 예. 그 도시가 두동강 났었잖아요. 이거 되게 지하를 하기 전에 아니, 지하를 했죠. 그 지하를 경부고속도로.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4,600억인가 예. 이렇게 들여서 결국 이게 매몰 비용이 된 거죠. 예. 4,600억을 들여서 지금은 다시 공사를 좀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연남동에 서울에 여기도 지금 센트럴파크처럼 다 이렇게 덮었잖아요. 공원화 시키고. 예. 그래서 이 계양강화고속도로 김포 구간도 이것도 이게 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상으로 지하.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지하로 또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 해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냥 예. 초반부터 예. 지하해서 위에는 이렇게 공원으로 해서 그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되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때 그 주민대책위 자문위원으로서 거기 공청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발언을 했는데 그쪽에 도시 쪽 관계자들이 한 4천억이 더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 4천억이 더 드는데 만약에 이걸 강행했을 때는
나중에 수조 원의 피해가 올 거라고. 맞아요. 네, 아파트 값들이 그쪽은 거의 뭐 이렇게 한 10만 채를 잡았을 때 2천만 원씩만 떨어져도 2조잖아요. 예. 네? 그다음에 그쪽에 낙인 효과 때문에 예. 그러면 그쪽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는 수조 원대의 그런 손실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앙은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그 그래서 상당히 그걸 어쨌든 예. 국토부에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네. 착공은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강력하게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 정부하고 또 때로는 아주 긍정적인 긴장 관계를 갖다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게 왜냐면 이런 데서 그 구례동, 마산동, 양촌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게 다 정부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김포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 양촌 쪽이 지금 그 창고 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바람에 양촌이 가운데 있고 운양동, 장기동하고 그 구례동, 마산동이 그냥 뚝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현명하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련돼도 모자른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완전히 양쪽을 갖다 갈라놔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현재 이게 이 계획들은 그전 정부에서 이렇게 구상으로 추진해 왔던 건데 예. 저는 일단 경기도에서는 현재 이 김포에 2035 계획이 있습니다. 네. 2035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은 김포는 한강 신도시하고 예. 그 양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도심으로 해서 그래서 통진 쪽이 부도심, 예. 그다음에 걸포, 풍무, 고천까지 이걸 부도심으로 해서 예. 전체를 이렇게 균형 발전을 시키는 예.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거를 다시 도동강에 내는. 그래서 이거는 다음 김포시장이 제가 또 김포시장이 되면 예. 더 적극적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경기도 같이 협력해서 예. 국토부를 다시 설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좀 해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진정성 있는 교통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직접 믿고 정책을 맡길 만한 사람 이런 건 검증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검증이 하나 있어요. 네. 12월 3일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이 내란의 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날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9시에 들어왔는데 네. 10시 20분에 갑자기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곧바로 체포당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모든 짐을 다 싸들고 네. 나왔어요. 차에다 싣고 세상에. 어디로 이걸 갈까.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에 국회로 와달라. 예, 국회로 와달라고. 네. 그래? 그 라이브 방송으로. 네. 그래서 곧바로 국회로 갔죠. 국회로 갔더니 다 에워쌌더라고요. 저 보세요. 네. 저기입니다. 네, 저기서 우리가 현장 다 사진. 모이기 시작했죠. 예. 우리 김포 당원들하고 저기 김기남 의원도 보이네요. 예. 저 앞에 예. 저희들 우리 김포 지역의 당원들인데요. 예. 같이 저기서 이게 싸움을 좀 했던 거죠, 저기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계엄 문제 해제가 됐던 거죠. 예. 네, 다시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한 거죠. 예. 참 진짜 이런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런 헌신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내란도 지금 종식시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사실은 우리 지역에 저도 이제 김포가 고향이고 김포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특히 도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이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민주주의 가치와 또 이 시장 경제를 또 배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네. 우리 김포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가 그 우익 세력이나 아니면 이게 윤 어게인 세력들이 원래 없었습니다. 여기는. 예. 네? 여기는 보수라 하더라도 예. 김포라는 데는 원래 항일 예. 독립운동의 빛나는 고장입니다. 여기가 항일 만세 운동. 선조도 그 네. 독립운동 저희 하셨던 분 집안의 아니에요? 선조도 항일 의병 운동을 하시다가 예. 또 옥고를 치르고 이러다가 또 일제 때 돌아가시고 네? 또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임진왜란때도 그랬고. 예.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는 항일 의병 투쟁만이 아니라 또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르기까지.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근래에는
이 3.1 만세 운동으로 해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일의 고장이고 애항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보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민족주의자고 예. 이게 독립운동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김포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예. 바로 민주주의와 이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예.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는 저는 정치 1번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가. 예. 그래야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댓글 반응들이 너무 좋거든요. 네. 이분 일 잘할 것 같다. 이런 그다음에 뭐 잘해요. 이회수 후보님 김포시장님 적합도 1위라고 그쪽 사는 친구들한테 카톡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전화번호를 까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민원이 있으면 우리 이회수 후보한테 연락할 수 있게 010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010-3239에 3239에 네, 0069입니다. 0069. 네. 자, 이회수 저도 후- 시장이 얘기- 되면은 더 또 공개하고 예. 홍보하겠습니다. 서울에 예.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나온 예. 우리 정원호 청장처럼 예,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사시는 분들 바로 제대로 된 이재명의 사람을 갖다가 심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드릴 테니까 김포시장에 이회수 예비 후보를 심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김포 시민들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지방 정부 시대에 우리 시장 하나, 그러니까 단체장 한 명이 바뀌면은 우리 삶이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모두 성남시와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을 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포시에서 이 AI 경제 성장 또 균형 발전 또 이렇게 살기 좋은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이제 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의 정책 파트너로서 김포를 확실하게 대전환을 이렇게 좀 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특히 김포는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멈춰져 있고 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그런 그 유능함과 예. 그 효용성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정치를 김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구호가 아닌 결과로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이자 또 대통령 이렇게 정책 특별 보좌관인 이한주 원장님께서 그 당시 그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다 마시고 이제 저를 이렇게 찾아서 또 와서 오셔서 또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3시간 걸려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김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핵심 자산이다. 예. 네. 과분한 말씀을 주셔서 그 책임감을 갖고 예. 바로 이 김포에 우리 시민들의 고통, 시민의 목소리에 화답해서 김포의 대전환 이걸 확실하게 예.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가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 사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처럼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